오늘은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를 공부할 텐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운송 오비탈을 사용하냐면은 sp2 운송 오비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 시그마 결합이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을 칠판에 수직으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파이스타를 만들 거예요. 전자 두 개가 파이 오비탈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우리가 포텐셜 커브를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업스핀 올라간지 다운스핀 올라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파이 오비탈의 전자 하나,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있는 경우예요. 얘도 포텐셜 커브를 가질 텐데 얘는 포텐셜 커브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4개를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파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파이스타도 마찬가지로 업스핀일 수도 있고 다운스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토탈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은 4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이 4가지 상태를 한 가지 상태하고 3가지 상태로 두 종류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싱글렛이라고 부르고, 얘 셋을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실 포텐셜 커브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이 포텐셜 커브 하나가 그려져 있고 또 하나가 그려져야 돼요. 또 하나. 근데 얘는 3개야. 이렇게 3개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싱글렛이라고 부를 것이고 얘를 트리플렛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오늘 주된 내용은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이 뭐냐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스핀하고 관계가 있어요. 스핀.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에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우리 L로 표현을 하죠. 이놈의 제곱은 양자역학에 하면은 여기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어떤 양자수 L이 있어가지고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얘는 벡터이기 때문에 지축 성분값도 가질 수가 있겠죠. 지축 성분값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어떤 수가 있어. ml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ml에다가 h바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 ml은 아무 값이나 못 갖죠. l도 아무 값이나 못 갖고 l은 정수만 가는다고 그런 식으로 있어. ml도 아무 값이나 못 갖죠. ml은 l이 결정이 되면 ml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벡터의 크기도 양자화되어 있고 지축값 박양도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핀 가공 능량은 우리가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은 S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얘도 크기가 있겠죠. 근데 이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일 때랑 마찬가지로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얘도 어떤 양자수가 있어서 그 양자수를 S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얘도 지축 성분값이 있어서 SG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갖고 MS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이런 값만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S값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요. 양자값이 하면 S가 정수 아니면 반정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정수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 반정수 값만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MS는 S가 정해지면 마찬가지로 정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S가 2분의 1이었다 라고 하게 되면 MS는 두 값만 가져요. 2분의 1 마이너스, 이건 하나는 업스핀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다운스핀이라고 합니다. 스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스핀 가공 용량 벡터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축이라고 그러고 스핀 가공 용량이라고 하게 되면 전자 스핀은 2분의 1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 크기가 얼마냐면은 2분의 1부터 3이 있지. 근데 만약 업스핀이었다라고 그러면은 요 값이 2분의 h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운스핀이면 반대쪽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SG는 알지만 XX하고 XY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스핀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콘 주위에 어느 위치에 있는 벡터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각도도 구할 수가 있겠죠. 각도. 이게 직각삼각형이라고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 h바고 밑변이 2분의 h바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각도가 대충 54도 정도 나오는 것을 알려줘요. 얘도 54도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되나요? 72도 정도 되나요? 70도가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각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전자 하나 돌아다닐 때 얘기를 하는, 하나 돌아다닐 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경우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두 개가 돌아다니는 케이스를 봐야 됩니다.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전자가 두 개 돌아다니기 때문에 각각의 두 개의 전자의 스핀 가부 능력을 내가 S1, S2라고 표현해 줄게. 첫 번째 전자의 가부 능력을 S1, 두 번째 전자의 가부 능력을 S2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더해준가 보죠. 라지 S.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라지 S가 크기가 얼마가 되겠는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얘의 크기도 알고 있고 얘의 크기도 알고 있죠. 그림을 예를 들어서 요거를 S1이라고 그러고 요걸 S2라고 그럴 거예요. 요 크기를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이거는. 그리고 요 두 개를 더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요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크기는 S1하고 S2의 크기가 알려져 있다고 해서 이 크기가 알려지진 않죠. 왜 그러냐면 걔는 뭐가 알려져야 되냐면은 사익각도가 알려져요. 사익각도에 의해서 라지 S가 크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고전역학적으로 푼다 그러면은 S의 크기는 세타 값에 달라지는데 미니멈과 맥시멈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맥시멈은 언제 그어주죠? 세타가 0도일 때 두 개가 서로 패러렐 할 때가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겠죠. 얼마가 될 거냐면은 루트 3 h바가 됩니다. 미니멈은 언제가 될까요? 이 각도가 서로 180도일 때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일 때 이게 180도가 되면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얼마나 가질 거냐면 0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 의하면은 얘의 크기는 0부터 루트 3 h바의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고전 역학의 결과인데 양자 역학은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왜 다르게 얘기를 하냐면은 양자 역학에 하면 이 각도가 아무 값이나 못 갖는다는 거예요. 이 각도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각도가 딱 두 값밖에 갖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가부 능량이기 때문에 얘도 크기가 아무거나 가질 수가 없어. 얘도. 요 S도 아무 값이나 갖지 못하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돼. 어떤 양자수 S가 있어서 S 플러스 1에 H바의 제곱이라는 크기밖에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S가 아무 값이나 되지가 않죠. 정수라든지 반정수 값만 가질 수 있는 요렇게 표현되는 값만 가질 수가 있는데 0에서 루트 3 h바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는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 얘는 불가능한 거예요. 양자각적으로. 양자각적으로 가구 능량의 크기가 루트 3 h바가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가구 능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하는데 S가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고 그랬죠. 아까 정수라든지 반정수 값만 갖는다고 그랬는데 얘가 정수나 반정수 값을 가졌을 때 루트 3 h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 능력은 양자각적으로는 불가능한 가구 능력입니다. 근데 요 값은 가질 수가 있어. 0은 가능해. 0. 다시 말하면 세타가 180도가 되는 것은 가능해. 왜 0이 되냐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S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0이라는 얘기예요. 0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0.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타가 180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불가능해. 세타가 0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값 중에 180도 말고 다른 것도 가능해요. 요게 70.53도인가요? 70.53도가 되면은 요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루트 h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 2분의 루트 3 h의 각도가 70.53도가 나올 텐데 70.53도라고 하면은 요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크기. 계산해 보면 루트 h바가 돼. 루트 h바는
가능한 놈이라는 거지. 이게 루트 h바라는 얘기는 s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게 2h바 제곱이 된다는 얘기잖아. s가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0부터 루트 3h바 사이에 들어있는 값 중에 루트 h바는 가능해. 왜냐면 s가 1이면 되니까. 근데 그때 각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70.53 되는 거야. 이 두 각도를 제외하고는 이 식을 만족하는 가공 문양 크기는 없다. 결론.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짜리 스피드하고 또 2분의 1짜리 스피드 두 개를 더해서 얘를 구했어. 얘. 근데 얘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두 개 스핀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딱 두 가지 각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타는 180도일 때, 그리고 세타는 70.53도일 때. 이때 가공문의 크기는 얼마가 되죠? 0이 되고, 이때 가공문의 크기는 루트 h바가 돼. 그 말은 이 크기가 0이라는 얘기는 스핀 양자수가 얼마라는 얘기냐면 0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게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양적할 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죠. S가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나오는 양자수가 언제나 있어. MS라는 양자수가. S가 1이면 MS는 몇을 갖나요? 1, 0, 세 개를 갖죠. 그래서 얘네들을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S가 0이라고 그러면 MS는 어떤 값만 가능하냐면은 MS는 0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한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수식으로 써준 것이고 이거 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먼저 싱글 스테이트부터 볼게요. 싱글 스테이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개 스핀의 각도가 180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차 하나 돌아다닐 때 업스핀은 예를 들면은 요 코너에 있는 벡터라고 그랬었잖아요. 두 번째 스핀은 어떻게 되냐면 다운스핀이에요. 요거 S1이에요. 요게 SP. 이 각도가 몇 도냐면은 180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근데 두 개 스핀 각도가 180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르요. 양자수는 얼마죠?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플 스테이트. 트리플 스테이트는 3개의 상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트리플 스테이트 중에 하나는 이런 거. 하나는 업이에요. 하나는 다운인데 각도가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70.53도를 유지한다고 했잖아. 하나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게 S2고 이게 S1. 이게 70.53도를 유지해요. 얘랑은 다르죠. 공통점은 있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얘도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얘는 70.53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를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이때 양자수는 얼마라고요? 1이라고 부릅니다. MS는 얼마가 될까요? MS는 0. 왜 0이냐면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루트 h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요 각도가 7.53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요 놈은 어떻죠? 지축과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야, 수직. 그래서 지축 성분값이 없어. 그래서 MS가 0인 상태. 그러면 MS가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있잖아요. MS가 1일 때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떤 상태냐? 둘 다 업, 둘 다 다운인 상태. 둘 다 업이야.
얘도 업이고 얘도 업인데 각도가 몇 도냐면은 70.53을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S가 이쪽 방향이 돼요. 이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루트 H바가 돼요. 왜냐하면 각도가 70.53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기는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루트 H바가 되고요. 얘는 MS가 플러스 1인 상태. 왜 그러냐면 S의 지축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H바가 됩니다. MS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MS가 마이너스 1인 T 플러스 T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냥 다운스핀이라고 하면 돼요. 얘도 다운, 얘도 다운. 둘 다 다운이야. 이 각도가 몇 도를 유지하냐면은 70.53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MS가 마이너스 1인 상태. 이거 둘 다 트리플 스테이트예요. 왜냐면 얘도 70.53도를 유지하고 있고 얘도 70.53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한 요 큰 S 벡터는 크기가 루트 H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파이 오비탈이 있었고 파이 스타 오비탈이 있었죠. 전자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커브 하나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여기로 올라간 상태. 스피드 어디가 업이고 어디가 다운인지 몰라요. 그냥 파이 오비탈에 전자 하나 있고 파이 스타에 전자 하나가 있는 상태는 커브가 4개가 그려져야 돼요. 싱글렛 커브 그려져야 되고 트리플렛 커브 그려져야 돼요. 트리플렛은 상태가 3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 싱글렛 스테이트보다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좀 아래쪽에다 그려졌거든요. 왜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싱글렛보다 에너지가 아래쪽에 내려가는가는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싱글렛과 트리플렛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근데 편의상 이게 원래 3개 상태가 똑같은 에너지 갖고 있거든요. 그냥 하나만 그리도록 할게요. 귀찮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3개의 상태가 있다는 걸 기억해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거 갖다 우리가 S1, T1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싱글렛 제로라고 불러요. 편의상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 진동의 준위. 여기도 진동에너지 준위 있겠죠. 트리플렛에도 진동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줘서 여기서 여기로 올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올려. 예를 들어서 여기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올려. 아이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 개 픽이 보일 거예요. 그죠? 요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요 각각이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업접션 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S0에서 S1으로 가는 업접션 픽이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업접션이에요. 근데 이 픽들은 얘보다는 장파장 쪽으로 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리플렛이 싱글렛보다 아래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화살표보다 이 화살표가 더 장파장 쪽에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려주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될 거예요. 이 픽 3개는 여기서 다시 말하면 S0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T1으로 가는 거예요. 얘도 업접션이죠. 자, 근데 내가 또 이거는 곧 얘기하지 않을 텐데요. 얘 픽은 인텐시티가 커. 근데 여기는 작게 그렸잖아. 조금밖에 흡수가 안 돼. 잘 안 돼, 흡수가. 왜 잘 안 되는지 곧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싱글렛에서 싱글로 가는 트랜지션이고 이건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가는 트랜지션이야. 근데 픽의 인텐시티가 얘는 높아. 얘는 조금밖에 흡수가 되지가 않아. 기억을 해. 얘도 업접션이고 얘도 업접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지구 다시 한번 여기 S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분자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분자가 지금 이 상태였는데 기다려.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계속 여기 있지를 못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여기 있던 놈을 빗을 싸줘서 강제로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기다리게 되면은 여기 있던 놈은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야 돼. 근데 복귀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이 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6가지 종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 있던 놈이 제일 먼저 겪는 과정은 뭐냐면은 이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내려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야. V 이퀄 제로까지.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일어나는 프로세스예요. 그럼 분자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여기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져가냐? 주위의 용매 분자가 열 에너지 형태로 가져가게 돼요. 빛을 방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분의 에너지가 용매로 전달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도달을 해요. 여기까지 도달한 다음에 여기서 S0, S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져.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든지 여기로 떨어지든지 빛을 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플루어레센스라고 불러요. 빛을 내면서 S1에서 S0로 떨어지는 거. 그럼 내가 여기 옆에다가 플루어레센스 픽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얘가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여기로도 떨어질 수 있고 여기로도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픽이 나와, 여러 개 픽이.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S1에서 S0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요? 플루어레센스. 이건 업접션 픽이에요. 이건 플루어레센스 픽이야. 다른 거예요. 자, 지금은 여기서 여기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걸 플루어레센스라고 그러죠.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빛을 안 내는 건 점선으로 변해. 빛을 안 내면서 그냥 떨어져. 여분의 에너지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용매가 가져가. 용매가 열 에너지 형태로 그냥 가져가 버렸어. 빛을 안 내면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자, 플루어레센스하고 인터널 컨버전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둘 다 S1에서 S0로 바뀌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죠? 얘는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플루어레센스가. 인터널 컨버전은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non-radiative process라고. 플루어레센스처럼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것을 당연히 radiative process라고 부르겠죠. 이게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있던 놈이 빛을 내면서 S0로 떨어지면 플루어레센스. 빛을 안 내면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인터널 컨버전. 자, 그 다음 네 번째 프로세스는 뭐냐면 이 싱글렛 옆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트리플렛이 있다고 그랬죠? 트리플렛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옆에 트리플렛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때 빛이 나오지 않아. 그냥 옆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르죠. 자, 인터시스템 크로싱은 뭐라고요? S1에서 T1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방출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무슨 프로세스일까요? Non-radiative process. 자, 인터시스템 크로싱하고 인터널 컨버전은 다른 점은 뭐예요? 얘는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얘는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건 공통, 얘도 non-radiative고 얘도 non-radiative인데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뭐죠? 얘는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싱글렛에서 트리플, 스피드 바뀌어서 바뀌는 것을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내려와. 이거랑 똑같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아까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 다시 T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포스포레센스라고 부르. 얘는 뭐죠? T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세스? 이건 레디에이티브 프로세스죠. 얘랑 비교되죠? 플로레센스도 빛을 내는 것이고 포스포레센스도 빛을 내는 거예요. 큰 차이점이 뭐죠? 플로레센스는 스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S1에서 S0로 떨어지는 건데 스핀이 안 바뀌면서 빛을 내는 거 플로레센스라고 불러. 얘 빛을 내. 빛을 내긴 내겠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트리플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면서 빛을 내는 것을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랑 똑같아.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불러.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인터시스템 크로싱,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인터시스템 크로싱.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싱글렛, 트리플렛 사이에 스핀이 바뀌면서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빛을 안 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빛을 안 내는 거예요. 둘 다 어떻죠? 얘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얘는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릅니다. 여섯 번째도 인터시스템 크로싱. 그래서 토탈이 6가지 경로를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한다. 그래서 한번 올려준 놈이 6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그 다음에 아까 포스포레센스 T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디다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다 그릴 수가 있대요. 이거는 T1에서 S0로 떨어지는 거고 이름이 뭐냐면 포스포레센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UV 비저블, 업접션, 에미션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UV 비저블, 업접션, 에미션 스펙트럼 찍으면 요거 업접션 S0에서 S1으로 가는 거. 이거는 S0에서 T1으로 가는 업접션. 그 다음에 에미션 S1에서 S0로 떨어지는 플로레센스, T1에서 S0로 떨어지는 포스포레센스를 관측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얘기해 주지 않았던 건 여기 S0에서 S1으로 가거나 S1에서 S0에서 S1, S1에서 S0로 가거나 이쪽은 인텐시티가 커요. 이쪽은 작게 그려줬잖아. 작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스핀 때문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원자에서요 1S, 2S, 2P 그리고 예를 들어서 1S부터에 전자가 업스핀이었다라고 해봅시다. 빛을 쏴주게 되면 원포톤 트랜지션인 경우에 2P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2P로. 질문은 2P로 올라갔을 때 그 2P에 올라간 전자가 업스핀이냐 다운스핀이냐가 질문이에요. 어떤 거겠어요?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업스핀이면 업스핀으로 올라가지 업스핀이었다면 다운스피드로 올라가는 경우는 전혀 0은 아니지만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 스핀은 안 바뀌는 게 잘 일어납니다. 안 바뀌는 게. 전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일어난다. 스핀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싱글렛, 트리플렛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스핀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양자수거든요. 그래서 싱글렛으로 가는 것은
스핀이 안 바뀌는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싱글에서 트리플에서 스피드 바뀌는 거야. 얘는. 이 프로세스는 잘 안 일어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픽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기 그래프에서 업솔션이랑 그 반대로 방출하는 거예요. 요거요? 근데 지금 약간 북이 편하라고 이 파장을 나는 거 아니면 더 원래 이거를 업적션 모드 엠스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를 빛을 올려줬잖아요. 네. 바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은 위치에 있을 거야.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 있던 놈이 그대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요만큼 에너지를 잃고 또 잃고 또 잃고 요만큼 에너지 잃은 상태에서 빛을 내요. 그러니까 장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야. 이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요만큼 에너지를 잃은 상태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업접션 픽보다는 장파장 쪽으로 옮겨가야 돼. 또? 그 폴전자가 3개 이상의 시스템 우리 분석하는 너무 복잡해. 2개도 4개니까 3개면 8개 상태잖아요. 그거는 잘 안 돌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 잠깐 설명해 보냐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광을 배웠잖아요. NMR 아니라 IR, 마이크로웨이브, 라만, 지금 UV 비저블까지 배웠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NMR이라는 거예요. NMR 분광이 내가 NMR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광법 중에 하나예요. 20장에서 배운 분광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NMR이에요. NMR은 뭐를 보는 거냐면은 스핀의 트랜지션을 스핀을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특히 수소의 스핀을 보는데 수소가 가운데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전자 가구 용량이 있죠. 근데 전자가 갖고 있는 가구 용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핵 주위를 공전해서 돌아가서 갖는 가구 용량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그 양자수는 L이라고 얘기를 해요. L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전자는 또 뭐를 갖고 있죠? 스핀 가구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스핀 가구 용량에서 정해져 있어요. 얘는 그냥 2분의 1이에요. 얘는 바뀌지가 않아. S가 정의되면 뭐가 정의된다 그랬죠? MS가 정의된다 그랬죠. MS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만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전자가 아니고 프로톤이야. NMR이 보고 있는 것은. 프로톤도 스핀을 갖고 있어. 프로톤도. 프로톤의 스핀 가구 용량을 보통 뭐라고 표기하냐면은 I라고 표기를 해요. 근데 I의 양자수도 측정을 해보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전자랑 똑같다라는 거야. 전자의 스핀 가구 용량이 양자수가 2분의 1인 것처럼 프로톤도 2분의 1.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프로톤도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얘도 I가 정의가 되면은 그게 부속돼서 MI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건 2분의 1. 이걸 업스핀이라고 하고 다운스핀이라고 하고. NMR은 뭐를 보는 거냐면은 바로 프로톤의 스핀을 보는 거예요. 얘 스핀을 보는 거야. 근데 스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게? 돈다라는 얘기잖아요. 자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하를 뜬 입자잖아요. 프로톤이. 전하를 뜬 입자가 돌면은 얘가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전하를 뜬 입자가 회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회전하고 있는 입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작은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작은 자석. 근데 업스핀일 때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다운스핀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업스핀일 때는 얘가 자석이 이런 방향의 자석이라는 것이고 다운스핀일 때는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프로톤 혼자만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자석이 이 방향에 있건 이 방향에 있건 에너지가 다를 이유가 없죠.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업스핀의 에너지 준위나 다운스핀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엄청나게 센 자석을 걸어주는 거야. N극, S극을 딱 걸어주면 어떻게 돼? 이제는 이 자석이 이 방향에 있느냐, 이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게 된다. 더 큰 자기장 걸어주면 걸어줄수록 요 놈의 상태 에너지랑 요 놈의 에너지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바깥에서 B0라는 세기의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업스핀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업스핀은. 다운스핀의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MR 스펙트럼 찍을 때는 초전도 자석을 써. 엄청나게 센 자석을 쓰게 돼. 예를 들어서 프로톤인 경우에 내가 2.34 테슬라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업스핀과 다운스핀 사이의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정확히 100MHz가 돼.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자석이 2.34 테슬라라고 했을 때 내가 바깥에서 100MHz의 빛을 쏴주잖아요. 그럼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전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NMR은 그거를 측정하는 거야. 그거를. 요 놈의 스핀을 측정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프로톤만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100MHz 전이 되는 거 보면 끝이잖아요. 그냥. 근데 실제는 왜 재밌는 일이 벌어지냐면 프로톤 쪽에 뭐가 돌아다니냐? 전자가 돌아다니냐, 전자가. 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바깥에서 요 세기에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전자가 또 새롭게 운동을 해. 이 전자가 자기장을 만들어내, 요 전자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반대 방향이에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바깥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프로톤은? 아까 전자가 없었을 때는 2.34 테슬라를 받아서 100메가에서 전이가 됐었는데 전자가 얘를 둘러싸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2.34 테슬라를 못 느끼는 거야. 2.34보다 더 작은 자기장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가 많이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또 점점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전자가 없어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픽의 위치가 왼쪽으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는. 요 위치를 보는 거예요. 100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전자에 의해서 이 픽이 분자에 따라서 이 프로톤의 위치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예요. NMR. 예를 들어서 CH4라는 분자가 있고 CL이라는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CH4에서 H에 나오는 시그널이 요 위치에 섰다고 해보자. CH3 CL에서 나오는 H 시그널은 얘보다 왼쪽에서 보일까요? 오른쪽에서 보일까요? 질문한다 그러면 CL의 역할을 봐야 돼요. CL이 무슨 원소냐면은 할로겐 원소예요. 할로겐 원소는 어떤 원소예요? 전자를 뺏어가기를 좋아하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여기 CL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CL이 전자를 뺏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에 비해서 여기 프로톤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주파수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픽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서 보인다는 거예요. 픽의 위치가. CH4일 때는 여기에서 보이던 놈이 CH3, CL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NMR은. 그래서 프로톤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픽의 위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걸 잘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NMR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NMR은 이론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분자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줘가지고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시 유기화학으로 R&E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 학생들 아마 무언가 합성하자마자 반드시 꼭 찍는 게 NMR이야. NMR은 거의 필수야. 그래서 그만큼 NMR이 상당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야. 그래서 NMR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 왼쪽으로 간다는 게 그러면 파장 주파수가 줄어든다는 거야. 왜 줄어드냐면은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감싸고 있어, 프로톤은. 그래서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을 못 느끼게 해. 그래서 100메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주파수에서 지금. 근데 거기다 CL을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전자를 뺏어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아까 싱글렛 트리플 할때 S1에서 T로 가는 것도 피크 나는 거. 픽이 그렇지. 폭이 나오긴 나오는데 픽의 인텐시티가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S0고요. 여기가 S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다 보여. 요 픽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밑에 또 뭐가 있다 그러지? T1인데 여기도 바이브레이션을 레벨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싱글렛보다 트리플렛이 아래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장파점 쪽에 이게 장파장이야. 장파점 쪽에서 픽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야. 보이는데 이 높이가 다르다는 거야. 높이가. 이 높이가 얘보다는 확실히 작아진다는 거야. 저건 지금 S0에서 T1. 아 이거는 S0에서 S1, 얘는 S0에서 P1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아까 인터 인터시스템 크로싱에서 인터시스템 크로싱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빛을 방출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넌 레디에이티브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죠.